이동진은 오현남의 발밑에 떨어진 작은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투명한 액체가 절반쯤 남아있었다. 병 바닥에는 지워지다 만 영문이 새겨져 있었다. 미스트 S. 동진의 시선이 현남에게서 유보나로 옮겨갔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현남이 손을 내밀었다. 회사 제품 샘플이에요. 돌려주세요. 사람 죽이는 독극물을 전자회사에서 샘플로 들고 다닙니까? 태민과 예솔의 표정이 굳었다. 모나는 유를 품에 안은 채 동진 앞으로 다가갔다. 무슨 말이야? 형수님은 모릅니까? 내가 뭘 알아야 하는데? 동진은 유리병을 보나 앞에 내밀었다. 킹피셔가 사용했던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형수님 회사 직원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업3팀에서 개발 중인 산업용 약품이야. 유해성 검사를 마치지 않아서 외부 반출이 금지된 물질이고. 동진은 현남을 바라봤다. 그럼 왜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까? 현남은 잠시 망설였다. 실수였습니다. 독극물을 실수로 들고 다녀요? 모나는 현남 앞을 막았다. 동진아, 너 지금 내 집 앞에서 내 직원 취조하는 거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물어. 영장도 가져오고. 동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형수님이 그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집으로 초대한 사람들이야. 적어도 내 집 앞에서는 내가 지켜. 모나의 말에 태성이 현관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동진은 유리병을 주머니에 넣었다. 영업3팀 직원 물건에서 수상한 약품이 나왔어. 무슨 약품? 미스트 S. 태성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킹피셔가 여러 차례 사용한 독극물이었다. 적은 양으로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흔적까지 빠르게 사라지는 물질이었다. 태성이 모나를 바라봤다. 모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질이야. 당신은 알고 있었어? 부장인데 당연히 알지. 동진은 태성에게 유리병을 건네지 않았다. 성분부터 확인할 거야. 현남이 다시 손을 내밀었다. 회사 자산입니다.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사건도 없잖아요. 사건이 생긴 뒤에 찾으면 늦으니까요. 김봉팔이 팀원들을 차로 불러들였다. 오늘은 돌아가자. 현남은 모나를 바라봤다. 모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팀원들이 떠난 뒤에도 동진은 집 앞에 남았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아까 킹피셔가 누군지 안다고 했지? 확인 중이야. 누군데? 동진은 보나를 지나 집안을 바라봤다. 거실에는 유리 가지고 놀던 킹피셔 인형이 놓여 있었다. 지금 말할 수 없어. 나한테도? 너라서 더 말 못해.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확실해지면 내가 직접 말할게. 동진은 보나에게 마지막 시선을 보냈다. 그전까지 형수님도 조심하십시오. 누구를? 나한테 아직 들키지 않은 사람을요. 동진이 떠나자 태성은 현관문을 닫았다. 모나는 율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다. 아이가 방으로 사라진 뒤 태성이 물었다. 동진이가 왜 당신을 저렇게 봐?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몰라. 당신도 나 의심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야. 둘이 뭐가 다른데?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나는 바닥에 놓인 율의 인형을 집어들었다. 당신이 킹피셔를 다시 쫓기 시작한 뒤로 우리 집이 망가지고 있어. 진실을 모른 척한다고 없어지진 않아. 가족보다 중요해. 가족을 지키려면 알아야 하는 진실도 있어. 모나는 태성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해당됐다. 태성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보나는 남편과 딸을 지키기 위해 더 멀리 달아나야 했다. 그날 밤 보나는 율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나왔다. 휴대전화에는 발신자가 없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잘 지냈어, 보나? 사진 한 장이 함께 전송됐다. 태성이 율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 위에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모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한 번의 신호도 없이 남자가 받았다. 사진 잘 봤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가족 건드리면 죽어.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예전에 유보나가 돌아왔네. 원하는 게 뭐야? 너. 어디야? 어차피 내가 먼저 날 찾게 될 테니까. 통화가 끊겼다.
모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유치원 건너편 건물 유리창에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쳐 있었다. 한때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 보육원 화재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남은 아이. 그리고 킹피셔가 되기 전까지 모든 것을 함께 배웠던 슬기였다. 태성이 베란다 문을 열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모나는 화면을 껐다. 회사. 이 시간에? 해외 거래처야. 태성은 소파에 놓인 가방을 보았다. 가방 안에는 여권과 현금이 들어있었다. 출장 가. 아직 결정 안 됐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확정되면 말하려고 했지. 태성은 가방을 닫았다. 모나야. 당신 요즘 자꾸 떠날 사람처럼 굴어. 안 떠나. 정말? 모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댔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자. 태성은 보나의 등을 감쌌다. 그러나 보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8년 전에도 똑같았다. 권태성을 처음 만났던 월드컵의 밤. 보나는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처단하고 건물을 빠져나오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태성을 발견했다. 태성은 당시 킹피셔를 쫓던 기자였다. 살려두면 언젠가 자신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를 두고 떠나는 게 맞았다. 하지만 보나는 지나치지 못했다. 정신 차려요. 태성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누구십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보나는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눌렀다. 태성은 피를 흘리면서도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범인이 아직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나는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보여요. 태성은 다시 눈을 감으려 했다. 모나는 그의 뺨을 두드렸다. 눈 감지 마요. 조금만 자겠습니다. 웬만하면 살아봐요. 왜요? 모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은 그저 죽게 두고 싶지 않았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보나는 태성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떠나려던 그녀의 뒤로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모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만나면 안 되지. 그로부터 4달 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보나가 난간 가까이에 서 있었다. 킹피셔의 원샷 투킬 논란이 커지면서 조직은 모든 책임을 보나에게 돌렸다. 처단 대상이었던 천성길의 범죄는 감춰졌고 함께 죽은 경호원은 무고한 피해자로 보도됐다. 보나는 자신이 정말 잘못 쏜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거기 위험합니다. 오지 마요. 떨어질 생각이면 더 가까이 가야죠.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요? 나도 남 덕분에 살았거든요. 모나는 돌아봤다. 태성은 자신이 살려낸 남자였다. 그 사람이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살린걸요? 괜히 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살아서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못 만날 텐데. 그럼 평생 찾죠. 찾아서 뭘 하게요? 잘 살았다고 보여주려고요. 태성은 손을 내밀었다. 삶은 소중한 거니까. 나는 당신도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나는 그 손을 잡았다. 이후 번아웃에 빠진 보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장으로 숨어들었다. 태성은 취재를 핑계로 그녀를 따라왔다. 폭설로 두 사람이 고립되자 보나는 사냥총을 들고 산으로 향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태성은 사라진 보나를 찾아 눈 덮인 산을 헤맸다. 보나가 돌아왔을 때 그는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다. 권태성 씨. 태성이 겨우 눈을 떴다. 돌아왔네요. 미쳤어요? 여기까지 왜 따라와요? 혼자 가서 안 돌아오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유보나 씨요. 그게 전부예요? 태성은 손을 뻗어 보나의 얼굴에 묻은 눈을 닦았다. 더 알아야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보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성은 보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가족도 어린 시절도 어떻게 총을 배웠는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자신을 믿었다. 그 믿음이 보나에게는 상처였고 동시에 축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보나는 주방에서 유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성이 먼저 현관으로 향했다. 문 밖에는 낯선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권태성 씨? 누구십니까? 모나 친구입니다. 모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자 칼을 내려놓았다.
현관 앞에 선 사람은 슬기였다. 8년 전과 달리 머리는 짧아졌고 얼굴에는 긴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웃는 방식은 그대로였다. 오랜만이다 보나. 모나는 슬기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왜 왔어? 친구 집에 놀러 오는데 이유가 필요해. 태성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당신 친구야? 모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슬기는 태성에게 손을 내밀었다. 권태성 씨는 보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으신가 봐요. 태성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당신은 많이 압니까? 가족보다 오래 알았죠. 모나는 슬기의 팔을 붙잡아 복도로 끌어냈다. 당장 가. 유리 보고 가려고 했는데. 모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이 이름을 내 입에 올리지 마. 슬기는 보나의 손을 떼어냈다. 그 둘이 너의 아킬레스건이구나.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어. 일 하나 같이 하자. 싫어. 내용도 안 듣고. 너랑은 아무것도 안 해. 슬기는 보나의 귀에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살려준 남자를 죽이려는 일인데도. 모나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8년 전 권태성을 쏜 사람. 곧 다시 움직여. 누구야? 그걸 알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 슬기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모나는 받지 않았다. 명함은 복도 바닥에 떨어졌다. 슬기는 현관문 안쪽에 서 있는 태성을 바라봤다. 남편분한테는 말 안 했나 보네. 그날 자기를 살린 사람이 누군지.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모나가 슬기의 멱살을 잡았다. 입 닫아. 이미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해. 태성이 두 사람 사이로 나왔다. 계속해보세요. 모나는 태성을 막았다. 듣지 마. 이미 들었고 못 들은 걸로는 못해. 태성은 슬기에게 물었다. 그날 나를 살린 사람이 보나입니까? 슬기는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건 아내분한테 직접 들으세요. 문이 닫히자 태성은 보나를 바라봤다. 맞아. 모나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밟았다. 아니야. 내 눈 보고 말해. 당신을 처음 만난 건 병원 옥상이야. 거짓말하지 마.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모나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태성이 팔을 붙잡았다. 왜 숨겼어? 내가 아니니까. 그 남자는 왜 당신이 나를 살렸다고 했어? 우리를 흔들려고. 왜? 모나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태성은 손을 놓았다. 당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 몰라도 돼. 나는 당신 남편이야. 그래서 몰라야 해.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뭐야? 지금 같이 사는 내가 전부야. 그것도 진짜 당신이 맞아? 모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태성을 더 아프게 했다. 같은 시각 이동진은 경찰서에서 킹피셔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현남에게서 확보한 미스트 S는 킹피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성분과 일치했다. 영업 3팀을 압수수색할 근거는 충분했다. 그러나 동진의 손은 영장 신청서 위에서 멈췄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래전 고향에서 알고 지낸 형이었다. 동진아. 무슨 일이야? 그 새끼 풀려났다. 동진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누가? 내 부모님 죽인 놈. 동진은 곧바로 교정기관 출소자 명단을 확인했다. 올해 출소자 가운데 강력 범죄자만 추려진 자료였다. 살인, 방화, 특수강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어졌다. 그중 한 남자의 출소일이 붉게 표시돼 있었다. 동진이 기자를 꿈꾸던 고등학생 시절. 그 남자는 동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에 들어와 돈을 요구했다. 아버지가 거부하자 불을 질렀고 안에 있던 부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동진은 그날 이후 기자가 아닌 경찰이 됐다. 범죄자는 반드시 법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버텼다. 하지만 법은 그 남자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냈다. 후배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입니다. 혹시 위험한 일을 벌이거나 하진 않을까요? 동진은 출소자의 최근 행적을 확인했다. 남자는 출소 당일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했다. 차량 명의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다. 차량 추적해. 개인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더 절차대로 할 거야. 동진은 킹피셔 사건 자료와 부모의 방화 사건 기록을 나란히 놓았다. 두 사건에서 같은 이름이 발견됐다. 천성길.
동진의 부모가 숨진 건물은 당시 천성길의 차명 부동산이었다. 방화를 저지른 남자는 천성길에게 돈을 받은 뒤 모든 범행을 혼자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동진은 뒤늦게 깨달았다. 부모의 죽음은 우발적인 강도가 아니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출소하자마자 만난 사람은 슬기였다. 영업 3팀에서도 슬기의 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기영도가 태블릿에 자료를 띄웠다. 8년 동안 러시아와 동남아를 오갔습니다. 무기 밀매 조직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했고요. 봉팔이 보나를 바라봤다. 왜 이제 나타난 거야? 태성을 미끼로 나를 끌어내려고요. 목적은? 미팅 하나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표적은? 태성을 쏜 사람. 현남이 물었다. 누군데요? 동진이 부모를 죽인 방화범.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모나는 슬기가 남긴 명함을 탁자에 올려놓았다. 그 사람은 단순한 방화범이 아니에요. 8년 전 나를 감시하던 조직의 처리반이었어요. 태성이 내 저격을 목격했다고 판단해서 없애려고 했고요. 봉팔이 물었다. 슬기는 왜 그자를 죽이려는 거지? 그 사람도 보육원 화재에 관련돼 있으니까요. 모나와 슬기가 자란 보육원에서 발생한 화재.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출입문을 잠근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다. 모나는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슬기와 손잡는 순간 태성과 유리 표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미팅은 안 합니다. 그럼 슬기가 혼자 움직일 거야. 알아요. 내 가족부터 건드릴 수도 있어. 모나는 권총과 탄창을 꺼내 봉팔 앞에 놓았다. 그래서 퇴사하겠습니다. 퇴사하면 해결돼. 제가 킹피셔로 남아있는 한태성과 율은 계속 약점이 돼요. 가족하고 헤어지겠다는 거야? 나도 누군가를 보호해야 해서요. 봉팔은 총을 받지 않았다. 도망치는 걸 보호라고 부르지 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모나는 슬기의 명함을 집었다. 끝내고 돌아올 겁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구혜나와 함께 8년 전 총격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 영상에는 보나가 태성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보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목에 흉터와 입고 있던 붉은 옷은 분명했다. 태성은 영상 재생을 멈췄다. 보나가 맞아. 해나는 태성의 얼굴을 살폈다. 형수님이 선배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왜 숨겼을까? 선배가 킹피셔를 쫓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보나는 그날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네. 태성은 산장에서 보나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더 알아야 좋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보나는 자신을 모두 알고 있었다. 자신만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해나가 보나의 이동 기록을 찾아냈다. 오늘 밤 항만 쪽 창고에 예약 차량이 있어요. 보나 이름으로? 아니요. 슬기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배, 위험해요. 그래서 가야 해. 항만 창고에는 슬기와 출소한 방화범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보나를 보자 흉터진 입가를 들어 올렸다. 많이 컸네. 보나의 손이 권총으로 향했다. 아이들 있는 곳에 불을 지른 이유가 뭐야? 명령받았으니까. 누구한테? 죽이기 전에 이름부터 듣고 싶어. 슬기가 보나를 막았다. 약속한 대로 먼저 자료를 받아. 그가 건넨 저장장치에는 보육원 화재와 천성길, 그리고 영업 3팀의 설립자가 연결된 거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모나는 슬기를 노려봤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대가가 뭐야? 킹피셔. 나보고 다시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둘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사람을 죽여서? 너도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나는 적어도 아이와 가족을 건드리진 않아. 슬기는 웃음을 거뒀다. 그 둘이 너를 약하게 만들었어. 아니,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했어. 방화범이 뒤쪽 출입문으로 움직였다. 모나는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남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집에서 잠든 율이 나타났다. 옥선자가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창문 밖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총 내려. 모나는 권총을 바닥에 놓았다. 슬기가 혀를 찼다. 역시 가족이 문제네. 율이 건드리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뭘 원해? 권태성 기사. 무슨 기사? 킹피셔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기사.
남편 손으로 널 세상에서 지우게 해. 모나는 슬기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킹피셔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조직으로 되돌리는 것. 가족과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게 만든 뒤 다시 살인 도구로 쓰려는 계획이었다. 싫다면? 방화범이 영상 속 남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다. 태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모나야. 모나가 고개를 돌렸다. 슬기는 기다렸다는 듯 태성을 향해 권총을 겨눴다. 모나는 바닥에 총을 잡는 대신 태성 앞을 막았다. 여기 왜 왔어? 당신 데리러 왔어. 가. 같이 가. 당신이 있으면 유리가 위험해. 당신 혼자 남아도 위험해. 슬기가 태성에게 저장장치 하나를 던졌다. 당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죠? 모나는 태성보다 먼저 저장장치를 밟아 부쉈다. 보지 마. 왜? 보면 당신은 나를 용서 못해. 태성은 보나의 손을 잡았다. 용서할지 말지는 내가 정해. 당신은 기자야. 지금은 남편이야. 동시에 할 수 없어. 모나는 그의 손을 천천히 놓았다. 슬기가 방화범에게 눈짓했다. 남자는 창고 바닥에 휘발성 액체를 흘리기 시작했다. 8년 전 보육원과 같은 방식이었다. 모나는 태성을 출입문 쪽으로 밀었다. 유리한테 가. 싫어. 당신이 가야 아이가 살아. 태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보나가 태성을 구했던 과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알았구나. 당신이 나를 살렸어. 그날 그냥 지나갔어야 했어. 나는 아니야. 당신이 나를 살려서 유리를 만났고 가족이 됐어. 알아. 현남이 차를 출발시켰다. 보나는 멀어지는 차량을 바라보다 태성의 휴대전화로 마지막 영상을 남겼다. 당신이 이걸 볼 때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유리한테 엄마가 출장 갔다고 해줘. 그리고 나를 찾지 마. 모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이 입술 끝에 남았다. 사랑한다는 말은 돌아올 사람만 할 수 있었다. 모나는 영상을 종료하려다 다시 태성의 이름을 불렀다. 굿바이, 태성.